늦은 밤, 한적한 도심 골목. 김 회장은 거울을 보며 자신의 변장을 다시 한번 점검했다. 낡고 해진 회색 코트, 몇 년을 신은 듯한 허름한 운동화, 바람이 숭숭 들어오는 털모자. 거기에 일부러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손에는 일부러 몇 시간 동안 양파를 주물러 냄새까지 배게 했다. 자신을 거울 속에서 바라보던 그는 피식 웃었다. 이 정도면 아무도 날 알아보지 못하겠지.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고 호텔 로비로 걸어 들어갔다. 서울의 한복판에 위치한 로얄 블루 호텔. 5성급 호텔답게 화려한 샹들리에가 반짝이고 대리석 바닥은 깨끗하게 광이 나 있었다. 김 회장이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로비의 직원들이 그를 힐끗 쳐다봤다. 바로 프런트 데스크에 직원 한 명이 다가왔다. 손님, 무슨 일이십니까? 어디선가 달달한 향수를 뿌린 듯한 젊은 남자 직원이었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미묘한 경계심이 서려 있었다. 김 회장은 일부러 어눌한 말투를 쓰며 대답했다. 방을 하나 잡고 싶은데. 프런트 직원은 눈썹을 찌푸리며 김 회장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바로 옆에서 동료와 대화를 나누던 또 다른 직원도 슬쩍 다가오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거 좀 문제 있는 거 아니야? 호텔 이미지도 있는데. 김 회장은 두 사람의 대화를 들은 척하지 않고 다시 말을 이었다. 여기 1박에 얼마요? 그러자 프런트 직원이 미소를 억지로 짓더니 짧게 대답했다. 손님, 여기는 기본 객실도 1박에 50만 원이 넘습니다. 괜찮으시겠어요? 그 말투에는 친절함보다는 당신 같은 사람이 감당할 수 있겠느냐는 뉘앙스가 담겨 있었다. 김 회장은 가방에서 지갑을 꺼내 몇 장의 지폐를 흔들며 말했다. 응, 현금으로 내면 되겠지. 그러나 직원들은 선뜻 예약을 진행하지 않았다. 그때 어디선가 호텔 매니저가 다가왔다. 말끔한 정장 차림에 귀티 나는 인상의 중년 남성이었다. 그는 직원의 귓가에 무언가 속삭였다. 이윽고 직원은 다시 김 회장에게 다가와 말했다. 죄송합니다, 손님. 지금 모든 객실이 예약 완료되었습니다. 김 회장은 눈썹을 살짝 올렸다. 객실이 꽉 찼다고? 5성급 호텔이? 방금까지 온라인에서 방이 남아있는 걸 확인하고 왔는데 터무니없는 변명이었다. 김 회장은 일부러 더 천천히 조용히 말했다. 다 찼다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왜 뒤쪽에서 체크인하는 사람들은 계속 있는 거지? 그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프런트 직원들은 순간 움찔했다. 그때 매니저가 끼어들었다. 손님, 여기는 고급 호텔입니다. 우리 호텔은 고객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그 말 속에 담긴 의미는 분명했다. 당신 같은 사람은 우리 호텔의 수준에 맞지 않는다. 김 회장은 코트 주머니에 손을 넣고 조용히 웃었다. 그래, 나 같은 사람은 여기서 자면 안 되는 거구만. 그게 아니라 김 회장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고 몸을 돌려 로비를 걸어 나갔다. 좋아. 예상했던 반응이야. 호텔 밖으로 나오는 순간 그는 작은 한숨을 쉬었다. 조금의 기대라도 했던 걸까. 하지만 현실은 여전했다.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고 돈이 있어도 겉모습이 허름하면 무시당하는 곳. 그는 밤하늘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좋아,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 김 회장은 결국 온라인 예약을 통해 방을 잡았다. 프런트 직원이 거짓말을 했다는 걸 확인하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다. 예약이 끝나자 그는 다시 호텔 로비로 들어섰다. 이번에는 돈이 이미 지불된 상태였기에 그 누구도 그를 막을 수 없었다. 프런트 직원의 표정이 굳어졌다. 아까 객실이 다 찼다고 했던 바로 그 직원이었다. 그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아, 손님, 방을 예약하셨군요. 그래, 신분증을 주시겠어요? 김 회장은 천천히 신분증을 건넸다. 직원은 그것을 확인한 뒤 키카드를 내밀었다. 하지만 여전히 탐탁지 않은 표정이었다. 자, 여기 객실 키입니다.
1207호입니다. 그는 설명도 없이 툭 던지듯 키를 건넸다. 김 회장은 그것을 받아들며 천천히 물었다. 방까지 안내는 안 해주나? 프런트 직원은 씁쓸하게 웃었다. 죄송하지만 저희 호텔은 자율 체크인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5성급 호텔에서 자율 체크인. 참 편리한 변명이군. 김 회장은 더 이상 묻지 않고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객실 상태 이게 5성급 호텔이라고? 1207호 문을 열자마자 김 회장은 눈살을 찌푸렸다. 먼저 코를 찌르는 싸한 냄새. 창문을 닫아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방 안에서는 이상한 쉰내가 났다. 마치 오래된 물때가 낀 듯한 냄새였다. 이 정도면 누가 봐도 제대로 청소가 안 된 거잖아. 그는 침대 시트를 들춰보았다. 베개 커버에는 희미한 얼룩이 남아 있었고 침대보에는 머리카락 몇 가닥이 보였다. 누군가 쓰던 걸 대충 정리한 거네. 욕실로 들어갔다. 세면대에는 물때가 덕지덕지 끼어 있었고 변기 옆 휴지통에는 아까운 손님의 것인지 모를 휴지가 그대로 남아 있었다. 타월을 확인하자 거기엔 희미한 화장품 자국까지 남아 있었다. 김 회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중얼거렸다. 5성급 호텔 맞아. 그는 프런트에 전화했다. 여보세요. 1207호입니다. 네, 고객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방 청소가 제대로 안 됐는데 직원 좀 보내주겠소? 네. 하지만 현재 하우스키핑이 바빠서요. 조금 기다려주시면. 얼마나 기다려야 하나? 아마 1시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김 회장은 피식 웃었다. 호텔 방이 다 찼다고 했으면서 하우스키핑은 사람이 없다고. 그는 더 이상 얘기하지 않고 전화를 끊었다. 주문한 음식 유통기한, 지난 냉동식품. 김 회장은 배가 고팠다. 룸서비스를 시켜보기로 했다. 메뉴판을 뒤적이며 비교적 간단한 요리인 클럽 샌드위치와 감자튀김을 주문했다. 30분 후 직원이 음식이 담긴 트레이를 들고 왔다. 주문하신 음식입니다. 직원의 태도는 퉁명스러웠다. 김 회장은 트레이를 받아들고 직원이 나가는 걸 지켜본 뒤 샌드위치를 한 입 빼어 물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다. 빵이 퍽퍽했고 햄과 치즈는 차가웠다. 감자튀김은 눅눅하고 기름이 제대로 빠지지 않아 축축했다. 설마. 김 회장은 샌드위치 속을 열어보았다. 닭가슴살에서 살짝 쉰내가 났다. 뭔가 이상해서 그는 작은 조각을 가위로 잘라 냉장고에 넣고 온도를 확인했다. 너무 차가워. 이건 간 만든 게 아니야. 냉동 보관했다가 대충 데운 거야. 그는 프런트에 다시 전화를 걸었다. 네, 고객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방금 주문한 클럽 샌드위치. 혹시 냉동식품인가? 고객님, 저희는 신선한 재료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닭고기에서 냉동 냄새가 나는데. 죄송합니다. 주방에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필요 없소. 그냥 치워주시오. 그는 전화를 끊고 다시 한숨을 내쉬었다. 객실 위생도 엉망, 음식도 엉망, 직원 서비스도 형편없어. 그리고 확신했다. 이 호텔 한번 제대로 뜯어 고쳐야겠군. 호텔 로비 한쪽, 내부 직원들만 드나드는 회의실. 김 회장은 변장한 채로 한쪽에 조용히 서서 직원들의 대화를 엿듣고 있었다. 호텔 직원들이 쉬는 시간마다 몰려오는 공간이었다. 하얀 와이셔츠를 입은 프런트 직원부터 검은 제복을 입은 룸서비스 직원, 주방에서 갓 나온 듯한 요리사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야, 너 이번 달 수당 받았냐? 한 직원이 커피를 마시며 투덜댔다. 다른 직원이 피곤한 얼굴로 한숨을 쉬었다. 받긴 뭘 받아. 지난달보다 10만 원 줄었어. 뭐, 수당 줄었어. 응. 인건비 절감한다고 기본급 빼고 다 깎았잖아. 야간 근무도 추가 수당 없어진 거 몰랐어. 와, 진짜 대단하다. 호텔은 돈을 쓸어 담는데 직원들 월급은 계속 줄어드네.
옆에서 듣고 있던 룸서비스 직원도 한마디 거들었다. 야, 주방 쪽은 더 심해. 요즘 식재료 줄여서 양도 아예 줄이고 유통기한 임박한 것도 그냥 쓰라고 해. 프런트 직원이 얼굴을 찌푸렸다. 진짜야. 그런 거 손님들이 알면 난리 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냥 대충 넘어가라고 하잖아. 위에서는 고객 컴플레인만 없으면 된다. 이거야. 그래서 룸서비스 음식도 전자레인지에 돌려서 내보내는 게 반 이상이야. 5성급 호텔이 아니라 5성급 편의점이네, 그냥. 직원들은 피곤한 얼굴로 한숨을 내쉬었다. 그때 문이 덜컥 열리며 한 남자가 들어왔다. 호텔 경영진의 입장. 자, 조용. 검은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들어왔다. 호텔의 운영 총괄 매니저였다. 그가 손목시계를 보며 직원들을 쭉 훑었다. 점심시간 끝나갑니다. 다들 자리로 돌아가세요. 직원들이 표정을 찌푸리며 일어나려는데 그가 말을 덧붙였다. 그리고 최근 호텔 운영 방침이 바뀐 거 다들 알죠? 프런트 직원이 작게 중얼거렸다. 어휴, 또 무슨 방침이요? 운영 매니저는 눈을 가늘게 뜨고 말했다. 비용 절감 정책 강화입니다. 이건 본사에서 직접 지시한 거예요. 인건비 줄이고 식자재 관리 엄격히 하면서 고객 서비스 품질 유지하는 게 핵심이에요. 즉, 효율적으로 일하라는 겁니다. 룸서비스 직원이 피식 웃으며 말했다. 그게 아니라 그냥 최대한 적은 돈으로 굴려라. 이거 아니에요. 운영 매니저가 짜증난 얼굴로 그를 쳐다보았다.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면 호텔 수익이 늘어나고 그게 결국 다들한테 돌아가는 거예요. 직원들이 킥킥 웃으며 속삭였다. 우리한테 돌아오는 건 깎인 월급뿐인데? 맞아, 돌아오긴 하네. 빼앗긴 돈이 우리한테 돌아오는 일은 없지만. 운영 매니저는 한숨을 쉬며 손을 휘저었다. 아무튼 불필요한 클레임이나 민원 발생시키지 말고 조용히 일하세요. 특히 최근 고객들 중에 이상한 사람들 많으니까 다들 주의하고요. 프런트 직원이 눈썹을 치켜 올렸다. 이상한 사람이라니요. 운영 매니저는 로비 쪽을 힐끗 보며 작게 말했다. 좀 꾀죄죄한 손님들 있잖아. 우리가 원하는 고객층이 아닌 사람들. 김 회장은 그 말에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그러니까 돈이 있어도 외모가 별로면 고객 취급 안 하겠다는 거지. 그가 속삭이듯 중얼거리자 옆에 있던 직원이 고개를 끄덕였다. 딱 그거지. 요즘 경영진이 원하는 건 외국 VIP, 고객이랑 기업 행사 계약. 일반 손님들은 별로 신경 안 써. 그래서 지난번에도 허름한 옷 입은 손님이 오니까 객실 없다고 뻥친 거구나? 응. 상급자 지시였어. 김 회장은 팔짱을 끼고 조용히 듣고 있었다. 그리고 확신했다. 이 호텔 문제의 근본은 단순한 직원들의 태도가 아니었다. 경영진이 문제였다. 김 회장의 결실. 그는 조용히 회의실을 나와 호텔 로비를 한번 둘러보았다. 비싼 양복을 입은 손님들에게는 친절하게 인사하는 직원들. 하지만 조금이라도 수수한 차림을 한 손님에게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김 회장은 웃으며 중얼거렸다. 좋아.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손봐야겠군. 로얄블루 호텔의 대회의실. 운영 매니저를 비롯한 경영진과 각 부서의 직원들이 모두 모여 있었다. 호텔 내부에서 몇 가지 문제가 불거지며 긴급 회의가 열린 것이었다. 운영 매니저는 한숨을 쉬며 직원들을 쳐다보았다. 요즘 들어 고객 불만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룸서비스와 객실 위생 관련해서 클레임이 많아졌어요. 이건 다들 알고 있죠? 프런트 직원이 작게 중얼거렸다. 알죠. 근데 인력이 부족한 걸 어쩌라고요? 주방 쪽에서 나온 요리사도 맞장구 쳤다. 식재료도 부족한데 어떻게 신선한 음식만 내놓으라는 건지. 운영 매니저가 인상을 찌푸렸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일해야 합니다. 불필요한 비용 절감을 통해 호텔 운영을 최적화하는 게
경영진의 방침이에요. 바로 그때 회의실 문이 열렸다. 낡은 회색 코트에 허름한 신발을 신은 노인이 천천히 걸어 들어왔다. 사람들은 눈살을 찌푸렸다. 이 사람이 여기 왜 있어? 운영 매니저가 벌떡 일어나서 소리쳤다. 아니, 여긴 직원들만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인데. 프런트 직원도 당황하며 속삭였다. 저 노인, 며칠 전 호텔 로비에서 쫓아냈던 사람 아냐? 직원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퍼졌다. 그때 그 노인이 천천히 앞으로 걸어 나왔다. 그리고 모자를 벗으며 말했다. 그래, 며칠 전 이 호텔에서 방이 없다고 거짓말하고 날 내쫓았지. 그 순간 직원들의 표정이 변했다. 단순한 노숙자로 보였던 그 사람이 이제는 익숙한 얼굴로 보였다. 운영 매니저가 얼굴이 하얘진 채 말을 더듬었다. 설마. 노인은 천천히 옷깃을 정리하고 굳은 얼굴로 선언했다. 나는 로얄블루 호텔 체인의 회장 김도현이다. 회장님, 회의실이 얼어붙었다. 직원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보았다. 운영 매니저는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아니, 이게 무슨 말씀인지. 김 회장은 천천히 테이블을 손가락으로 두드리며 말을 이었다. 며칠 전 나는 이 호텔의 상태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 변장을 했다. 그런데 프런트 직원들은 나를 호텔에서 쫓아냈지. 방이 다 찼다고 거짓말하면서 말이야. 프런트 직원들은 고개를 푹 숙였다. 김 회장은 말을 이어갔다. 객실은 어땠지? 침대에는 머리카락이 있었고 욕실에는 물때가 끼어 있었어. 5성급 호텔의 위생 상태라고 보기 어려웠지. 하우스키핑 직원들은 서로를 쳐다보며 당황했다. 주방은 더 가관이었어. 유통기한이 지난 재료를 손님들에게 내놓고 음식을 전자레인지에 돌려서 제공하고 있더군. 주방 쪽 직원들은 얼굴이 빨개졌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 회장은 운영 매니저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 이 호텔의 경영진은 비용 절감만 신경 쓰고 직원들은 피로와 낮은 임금에 허덕이고 있어. 이게 5성급 호텔의 운영 방식인가? 운영 매니저는 식은땀을 흘리며 변명을 늘어놓았다. 회장님 저희도 최선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호텔 운영이라는 게 어쩔 수 없이 효율성을 고려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김 회장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효율성, 고객을 속이고 직원들을 쥐어짜는 게 효율적인 운영 방식인가? 그건 그냥 부실한 운영일 뿐이야. 운영 매니저는 입을 꾹 다물었다. 김 회장은 한숨을 쉬고 직원들을 쭉 둘러보며 말했다. 이 호텔을 개혁하겠다. 직원들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경영진을 교체하고 직원들의 복지를 개선하겠다. 객실 위생과 주방 위생을 전면 재점검할 것이며 고객 서비스도 다시 교육할 것이다. 직원들의 얼굴이 점점 밝아졌다. 김 회장은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덧붙였다. 이제부터 로얄블루 호텔은 진짜 5성급 호텔이 될 것이다. 그 말에 직원들이 환호했다. 운영 매니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김 회장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속으로 생각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군. 로얄블루 호텔의 대회의실. 며칠 전 호텔 체인의 실제 회장인 김 회장이 자신의 신분을 공개한 이후 호텔 내부는 발칵 뒤집혔다. 오늘은 대대적인 개혁이 공식적으로 시작되는 날이었다. 직원들과 경영진이 다시 한번 회의실에 모였다. 하지만 오늘은 분위기가 전과 달랐다. 불안과 긴장이 뒤섞인 표정들. 누군가는 기대감을 가졌고 또 누군가는 위기감을 느꼈다. 운영 매니저였던 박상무는 굳은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그는 어제 본사로부터 급하게 연락을 받았고 오늘 회의에서 자신의 거취가 결정될 것을 직감하고 있었다. 그때 문이 열리고 김 회장이 회의실로 들어섰다. 오늘부터 이 호텔은 달라진다. 김 회장은 천천히 걸어 들어와 회의실 중앙에 섰다. 지난 며칠 동안
이 호텔을 직접 경험하면서 많은 문제를 봤다. 방 청소 상태부터 직원들의 태도, 주방 위생까지 말 그대로 총체적 난국이더군. 직원들은 조용히 그의 말을 들었다. 김 회장은 시선을 돌려 운영 매니저인 박상무를 바라보았다. 박상무는 긴장한 듯 입술을 깨물었다. 네, 회장님. 이 호텔의 운영 방침을 누가 결정해 왔나? 저와 경영진이 본사의 지침에 따라 운영해 왔습니다. 그 본사의 지침이란 게 고객을 속이고 직원들을 혹사시키면서 돈을 아끼는 것이었나? 그게 아니라 박상무는 변명을 하려 했지만 김 회장은 손을 들어 말을 끊었다. 오늘부로 당신은 해임이네. 회의실이 술렁였다. 박상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회장님, 저는 그저 본사의 지시를 따랐을 뿐입니다. 그리고 경영진이 책임을 지지 않고 변명만 하는 회사는 절대 성장할 수 없지. 김 회장은 단호했다. 당신뿐만이 아니다. 부실한 운영을 묵인하고 있던 일부 경영진들도 모두 교체할 것이다. 경영진들이 술렁였고 몇몇은 얼굴이 새파래졌다. 김 회장은 직원들을 향해 말했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 약속하겠다. 오늘부터 이 호텔은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직원 복지를 최우선으로 한다. 김 회장은 테이블 위에 놓인 몇 개의 서류를 집어들었다. 첫 번째 개혁 조치는 직원 복지 개선이다. 직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그동안 이 호텔의 직원들은 터무니없는 노동 강도에 시달리면서도 낮은 급여를 받아왔다. 당장 근무 환경을 개선할 것이며 인력을 충원하겠다. 프런트 직원이 손을 들었다. 회장님, 정말 인력을 늘려주시는 건가요? 그렇다. 인력 충원 없이 서비스의 질을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곧 채용 공고를 낼 것이다. 룸서비스 직원도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급여도 조정이 되나요? 김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다. 급여 체계를 조정해 합리적인 수준으로 올릴 것이고, 야근 미지 연장 근무 수당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이다. 직원들 사이에서 작은 환호성이 터져 나왔다. 그동안 쌓여있던 불만과 피로가 조금은 해소되는 듯했다. 객실과 시설을 전면 개편한다. 두 번째 개혁 조치는 객실과 시설의 전면 개편이다. 김 회장은 직원들을 차례로 둘러보며 말을 이었다. 현재 호텔의 객실 상태는 5성급이라는 타이틀이 무색할 정도로 형편없다. 청소 상태가 엉망이고 욕실 위생도 기준 미달이다. 하우스키핑 팀장이 조용히 손을 들었다. 회장님, 사실 저희도 제대로 청소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인력이 너무 부족해서. 김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충분히 이해한다. 그래서 하우스키핑 인력도 충원할 것이다. 그리고 청소 매뉴얼을 전면 재정비의 수준 높은 서비스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또 다른 직원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시설은 어떻게 바뀌나요? 객실 내부 리모델링을 단계적으로 진행할 것이다. 낡은 침대와 가구를 교체하고 위생 상태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바꿀 것이다. 또한 고객 편의를 고려해 룸서비스 메뉴도 전면 개편할 것이다. 주방 쪽 직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주방 위생과 음식의 질을 개선한다. 김 회장은 주방 담당 매니저를 바라보며 말했다. 세 번째 개혁 조치는 음식 서비스 개선이다. 주방 팀장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회장님,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방에서는 예산 문제로 유통기한이 임박한 식재료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음식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김 회장은 단호하게 말했다. 오늘부로 그런 비양심적인 운영은 전면 중단한다. 네, 신선한 재료만 사용할 것이며 식재료 예산을 늘릴 것이다. 또한 주방과 룸서비스 메뉴를 새롭게 개편할 것이다. 주방 직원들이 감격한 듯 서로를 쳐다보았다. 이제 진짜 5성급 호텔로 만들겠다. 김 회장은 직원들을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말했다. 나는 이 호텔이 진정한 5성급
호텔이 되기를 원한다. 고객을 속이는 호텔이 아니라 직원들도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곳으로 만들 것이다. 회의실에 있던 직원들은 조용히 그의 말을 듣고 있었다. 그들의 눈빛에는 기대와 희망이 서려 있었다. 김 회장은 천천히 말을 마무리했다. 지금까지는 직원들이 희생하며 버텨온 호텔이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호텔이 직원들과 함께 성장하는 곳이 될 것이다. 회의실에는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날 이후 로얄블루 호텔의 개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개혁 발표 후 김 회장은 직접 호텔 주방을 방문했다. 주방 안은 바쁘게 돌아가고 있었다. 요리사들은 빠르게 채소를 다듬고 웨이터들은 접시를 나르며 바삐 움직였다. 하지만 김 회장이 들어서자마자 공기가 묘하게 얼어붙었다. 요리사들과 직원들은 갑작스러운 회장의 방문에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주방 책임자인 최 셰프가 당황한 듯 달려와 인사했다. 아, 회장님, 주방에 오셨군요. 김 회장은 주방을 둘러보며 천천히 말했다. 주방을 직접 보고 싶었다. 요즘 식자재 문제로 고객 불만이 많다고 들었다. 최 셰프는 얼굴이 굳어졌다. 그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희도 어쩔 수 없습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그 말을 듣자 김 회장은 한숨을 쉬었다. 알고 있다. 예산 문제로 유통기한이 임박한 식재료를 사용하고 일부는 기준 이하의 재료로 대체했다고 들었다. 주방 직원들 사이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모두가 서로 눈치를 보기 시작했다. 그때 한 젊은 요리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회장님, 저희도 신선한 재료로 요리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예산이 계속 줄어드니까 어쩔 수 없이. 김 회장은 그 요리사의 말을 끊지 않고 끝까지 들었다. 그런 뒤 그는 주방 한쪽에 놓인 냉장고로 걸어갔다. 이건 버려야 할 수준이다. 김 회장은 직접 냉장고 문을 열어 내부를 확인했다. 안에는 유통기한이 하루 이틀 지난 채소와 고기들이 쌓여 있었다. 일부는 냉동실에서 너무 오래 보관되어 얼음이 잔뜩 덮여 있었다. 그는 조용히 말했다. 이 음식들을 손님에게 제공할 수 있나? 주방 직원들은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다. 김 회장은 천천히 말을 이었다. 이제부터 이런 식재료는 절대 손님상에 올라가지 못하게 할 것이다. 최 셰프가 급하게 말했다. 하지만 회장님, 식재료 비용을 늘리지 않으면 저희도 어쩔 수 없습니다. 예산이 제한되어 있어서. 김 회장은 단호하게 답했다. 오늘부로 식재료 예산을 대폭 늘린다. 순간 주방 직원들 사이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다. 정말인가요? 그럼 신선한 재료로 요리할 수 있는 거죠. 김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좋은 재료가 있어야 좋은 음식이 나온다. 좋은 음식이 있어야 고객들이 다시 찾는다. 이건 기본이다. 최 셰프는 눈빛이 반짝이며 물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바뀌는 건가요? 위생 강화와 새로운 메뉴 도입. 김 회장은 준비해온 개혁안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첫 번째, 유통기한이 지난 재료 사용을 전면 금지한다. 주방 내 모든 식자재 관리를 체계적으로 기록하고 매일 상태를 점검할 것이다. 두 번째, 주방 위생 관리를 강화한다. 모든 조리 도구와 주방 환경을 철저히 점검하며 정기적인 위생 검사를 실시할 것이다. 세 번째, 기존의 메뉴를 개편한다. 저렴한 재료를 사용해 비싼 가격을 받는 메뉴 대신 신선한 재료를 사용한 정직한 요리를 제공할 것이다. 주방 직원들이 술렁였다. 한 요리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럼 기존의 냉동식품 위주의 룸서비스 메뉴도 바뀌나요? 김 회장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당연하지. 앞으로 룸서비스도 호텔 레스토랑과 같은 수준의 품질을 유지할 것이다. 그 말을 듣자 웨이터 한 명이 감격한 듯 말했다. 진작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요. 우리는 최고의 호텔이 될 것이다. 김 회장은 마지막으로 주방 직원들을 향해 말했다. 나는 이 호텔이 진짜 5성급 호텔이 되길 원한다.
손님들이 진정으로 만족할 수 있는 곳으로 만들고 싶다. 그의 단호한 말에 주방 직원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최 셰프도 다시 한번 결의를 다지며 말했다. 회장님, 저희도 정말 제대로 된 요리를 하고 싶었습니다. 좋은 재료만 있다면 최고의 음식을 만들어 보이겠습니다. 김 회장은 미소를 지었다. 좋다. 이제부터 진짜 변화를 시작해보자. 그날 이후 호텔의 주방은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다. 유통기한이 지난 식자재는 철저히 걸러졌고 위생관리는 강화되었다. 손님들은 음식의 질이 확연히 달라졌다는 걸 바로 알아차렸다. 호텔 레스토랑은 점점 유명해졌고 다시 손님들이 몰려들기 시작했다. 이제 로얄블루 호텔은 진짜 5성급 호텔로 거듭나고 있었다. 로얄블루 호텔의 대회의실. 몇 주 전까지만 해도 이곳에서 진행되던 회의는 직원들에게 스트레스 그 자체였다. 비용 절감, 인력 감축, 그리고 끝없는 업무 강요. 하지만 오늘은 분위기가 달랐다. 오늘부터 새로운 고객 서비스 교육이 시작되기 때문이다. 김 회장은 단상에 서서 직원들을 향해 천천히 입을 열었다. 오늘 우리는 호텔 서비스의 핵심을 다시 배울 것이다. 이 호텔을 진짜 5성급으로 만들기 위해서 직원들은 조용히 그의 말을 들었다. 불과 몇 주 전만 해도 무기력하게 하루를 버티던 직원들. 하지만 개혁이 시작된 이후 급여가 정상적으로 지급되었고 인력도 보강되면서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다. 김 회장은 한 명 한 명 직원들의 얼굴을 바라보며 말했다. 여러분이 이 호텔의 얼굴이다. 고객이 호텔에 들어왔을 때 처음 만나는 사람이 누구지? 프런트 직원들이 눈을 마주쳤다. 저희 프런트 직원들입니다. 맞다. 여러분이 호텔의 첫인상을 결정한다. 그런데 만약 고객이 체크인하러 왔을 때 무뚝뚝한 표정으로 맞이한다면 어떻게 될까? 룸서비스 직원이 웃으며 말했다. 좋은 인상을 못 받겠죠. 그렇지. 그런데 이건 프런트 직원만의 문제가 아니다. 룸서비스 직원이 무성의하게 음식을 가져다 주면, 하우스키핑 직원이 고객 요청을 귀찮아하면, 주방에서 형편없는 음식을 내놓으면 직원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라. 김 회장은 준비해 온 자료를 화면에 띄웠다. 1점 고객과 눈을 맞추고 미소를 지어라. 2점 고객의 요청을 진심으로 들어라. 3점 고객을 대할 때 나도 이 호텔의 손님이라면 이라는 생각으로 행동하라. 프런트 직원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다. 회장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도 친절하게 대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너무 피곤하고 고객들이 막무가내로 요구하면 힘들 때가 많아요. 김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해한다. 그래서 우리가 서비스 교육을 하는 이유가 그거다. 그는 직원들을 둘러보며 말했다. 손님에게 불만이 생겼을 때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안 된다. 고객이 화를 낼 때는 대부분 우리 서비스가 부족했거나 혹은 고객이 오해하고 있을 때다. 그럴 때는 차분하게 응대해야 한다. 룸서비스 직원이 손을 들었다. 그럼 고객이 무리한 요구를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좋은 질문이다. 고객이 불합리한 요구를 한다면 우리가 정중하게 거절할 수도 있다. 하지만 무조건 안 됩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프런트 직원이 고개를 끄덕였다. 예를 들어 고객이 이미 만실인 호텔에서 방을 바꿔달라고 한다면 죄송하지만 현재 모든 객실이 예약 완료되어 있습니다 라고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혹시 불편하신 점이 있다면 최대한 도와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다른 해결책을 제시하는 거다. 직원들이 이해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여러분도 성장할 기회를 가져야 한다. 김 회장은 잠시 말을 멈춘 뒤 진지한 얼굴로 직원들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오늘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다. 직원들이 집중했다. 이 호텔에서는 이제부터 능력 있는 직원들에게 정당한 보상을 할 것이다. 사람들이 웅성거렸다. 그동안
이 호텔에서는 직원들이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승진 기회가 없었지.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 그는 준비된 공지를 화면에 띄웠다. 새로운 승진 시스템. 고객 만족도가 높은 직원에게 보너스 지급. 일정 근속 연수가 지나면 승진 심사 기회 제공. 서비스 교육 이수 후 부서 이동 가능. 프런트 직원이 감탄하며 말했다. 그럼 열심히 하면 저도 프런트 매니저가 될 수 있는 건가요? 당연하지. 누구든지 승진할 수 있다. 룸서비스 직원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럼 지금까지처럼 아무리 일해도 그냥 제자리였던 시스템이 사라지는 거네요. 그렇다. 이제부터는 실력 있는 직원이 인정받는 시스템이 될 것이다. 직원들의 얼굴이 점점 밝아졌다. 변화의 시작. 김 회장은 마지막으로 말했다. 여러분이 변화하면 호텔도 변화할 것이다. 고객이 행복하려면 여러분이 먼저 행복해야 한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함께 성장하는 호텔을 만들자. 그의 말이 끝나자 직원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누군가는 의심했지만 또 누군가는 기대하고 있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이제 로얄블루 호텔은 진짜 5성급 호텔로 나아가고 있었다. 로얄블루 호텔 개혁이 시작된 지 한 달. 김 회장은 호텔이 얼마나 변했는지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 다시 한번 변장을 감행했다. 이번에도 낡은 코트와 해진 모자, 허름한 운동화를 신었다.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일부러 손에 양파 냄새를 베게 해 똥냄새 나는 할아버지로 완벽히 변신했다. 거울을 보며 만족스럽게 웃었다. 이번에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 김 회장은 기대 반, 걱정 반의 마음으로 호텔 로비로 향했다. 호텔 로비 첫 번째 테스트. 호텔 로비로 들어서는 순간 프런트 직원들이 그를 쳐다보았다. 예전과 같은 시선일까? 경멸과 무시, 냉대가 담긴 표정. 그러나 이번에는 달랐다. 프런트 직원이 밝은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다. 어서 오세요, 고객님. 도와드릴 일이 있으신가요? 김 회장은 일부러 흐릿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방을 하나 잡고 싶은데 나 같은 사람도 여기 묵을 수 있을까? 직원은 당황하지 않고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다. 물론이죠. 저희 호텔은 모든 고객님을 환영합니다. 그 말에 김 회장은 속으로 감탄했다. 오호, 달라졌군. 프런트 직원은 컴퓨터를 두드리며 말했다. 현재 이용 가능한 객실을 확인해 드릴게요. 혹시 원하시는 룸 타입이 있으신가요? 김 회장은 일부러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지폐 몇 장을 꺼냈다. 내가 가진 돈이 많지 않은데 여기서 제일 싼 방도 괜찮아? 그러자 직원은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네, 고객님. 가장 저렴한 스탠다드 룸도 5성급 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그리고 혹시 모르실까봐 안내해 드리는데 저희 호텔은 최근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일정 조건을 충족하시면 할인 혜택을 받을 수도 있어요. 김 회장은 깜짝 놀랐다. 사회공헌 프로그램까지 기대 이상인데. 프런트 직원은 친절하게 서류를 내밀며 말했다. 혹시 이 프로그램이 해당되시면 저희가 할인을 적용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짐이 무거우시면 도와드릴까요? 김 회장은 속으로 감탄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객실 테스트 청결 상태는 어떨까? 객실 문을 열었을 때 김 회장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한 달 전만 해도 먼지 쌓인 침대에 얼룩이 남아있던 침구, 물때가 끼어있던 욕실이 떠올랐다. 그러나 지금은 달랐다. 깔끔하게 정리된 침구, 은은한 방향제 냄새, 욕실은 반짝반짝 빛나고 타월은 새 것처럼 보송보송했다. 좋아, 아주 좋아. 그는 룸서비스를 시험해보기 위해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룸서비스 부탁해도 될까? 네, 고객님. 원하시는 메뉴를 말씀해 주세요. 이번에도 일부러 가장 저렴한 클럽 샌드위치를 주문했다. 30분 후 노크 소리가 들렸다. 문을 열자 룸서비스 직원이 예의 바르게 인사했다.
주문하신 클럽 샌드위치입니다. 고객님, 혹시 추가로 필요한 것이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김 회장은 음식 트레이를 확인했다. 한 달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다. 눅눅하고 차가웠던 샌드위치 대신 바삭한 빵과 신선한 야채, 촉촉한 닭고기가 가득 들어 있었다. 감자튀김은 기름이 빠져 바삭했고 음료까지 정성스럽게 제공되었다. 이 정도면 5성급 호텔이라고 자부할 만하지. 그는 음식 한 입을 먹으며 감탄했다. 마지막 테스트 고객 요청에 대한 응대. 김 회장은 마지막으로 객실 청소 요청을 해보기로 했다. 여보세요? 혹시 청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까? 네, 고객님. 바로 직원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0분 후 하우스키핑 직원이 찾아왔다. 과거의 하우스키핑 직원들과는 달랐다. 무성의한 태도가 아니라 미소를 띠며 공손하게 인사했다. 청소 요청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어디 불편한 점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김 회장은 일부러 말했다. 방이 좀 지저분해서 말이야. 직원은 전혀 불쾌한 기색 없이 오히려 자신 있게 말했다. 걱정 마세요, 고객님. 바로 깨끗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김 회장은 속으로 웃었다. 완벽해. 직원들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어. 변화를 확인하다. 하룻밤을 머문 후 김 회장은 체크아웃을 위해 로비로 향했다. 프런트 직원이 따뜻한 미소로 말했다. 잘 머무르셨나요, 고객님? 김 회장은 천천히 대답했다. 그래, 아주 만족했어. 직원은 밝게 웃으며 말했다. 다행입니다. 다음에도 꼭 다시 방문해 주세요. 김 회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호텔을 나섰다. 문을 나서는 순간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제야 진짜 5성급 호텔이 되었군. 그리고 그는 만족스럽게 미소 지으며 호텔을 떠났다. 호텔은 단순히 머물다 가는 공간이 아닙니다. 어떤 호텔은 단순한 숙박시설이지만 어떤 호텔은 고객에게 따뜻한 경험과 감동을 선사하는 곳이 됩니다. 오늘 들려드린 로얄블루 호텔 개혁기 어떠셨나요? 처음엔 겉모습으로 사람을 평가하며 손님을 차별하던 직원들. 위생과 서비스보다는 비용 절감만 신경 쓰던 경영진. 피로에 지쳐 무기력했던 직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변화는 가능했습니다. 진심 어린 개혁이 시작되었고 직원들은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으며 다시 일할 힘을 얻었으며 고객을 향한 태도도 바뀌었습니다. 결국 호텔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이 만들어가는 공간이라는 걸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지 않으신가요? 처음에는 기대 없이 갔던 곳에서 예상치 못한 감동을 받았던 경험, 혹은 반대로 좋다고 소문난 곳에서 실망했던 경험. 서비스의 본질은 사람에서 시작됩니다. 호텔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직장, 학교, 가게, 심지어 온라인 공간까지. 우리의 작은 변화가 더 나은 환경을 만든다는 사실을 이 이야기를 통해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을 겁니다. 오늘의 이야기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사람과 서비스, 그리고 변화에 대한 이야기 더욱 재미있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